자, 이제 캐릭터 스키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캐릭터는 뼈대만 심어져 있고 아무런 스키닝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당연히 애니메이션을 하더라도 폴리곤 정보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머리카락과 눈깔, 그리고 눈깔은 좀 아니죠, 동공, 그리고 이제 모자 등등은 간단한 어떤 별다른 리깅을 하지 않은 채 머리에 직접적으로 링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움직이면 이게 따로 움직이겠죠. 나중에 이제 이쪽 머리의 버텍스들을 바이패드의 머리에 스캐닝을 해주면은 같이 움직이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 역시 본을 설치를 해서 애니메이션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스캐닝을 해야 될 본을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BIP01은 스캐닝이 될 필요가 없겠죠. BIP01을 선택해서 제외를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네임드 셀렉션을 스킨 본이라고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는 네임드 셀렉션에서 스킨 본이라고 선택만 해주면은 스킨을 위한 본이 모두 선택이 되는 상태고요. 다시 모든 메쉬를 언하이드 해준 다음에요, 몸통에다가 스킨 모디파이어를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몸통 오브젝트의 모디파이어는 현재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모두 모디파이어를 숨겨보면은 최초 오브젝트는 에디터블 메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로우 폴리곤으로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미트리를 걸어서 좌우 반전, 좌우 대칭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메쉬 수정을 한 뒤에 여기에 메쉬 스무드를 추가해 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메쉬 스무드 이후에 토폴러지를 보면은요, 폴리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죠. 보통 게임용 데이터에는 이 정도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임도 간혹 있긴 있죠. 캐릭터 몇 마리만 나오는 그런 게임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폴리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보통 렌더링용의 경우에는 에디트 메쉬 바로 직후에 스킨 모디파이어를 걸어주고요. 그리고 로우 폴리곤 상태에서 스킨 작업을 한 뒤에 최종적으로 메쉬 스무드를 적용을 해서 좀 더 부드러운 결과를 가지고 렌더링을 합니다. 하지만 게임용 데이터에서는 이 상태로 많이들 사용을 하죠. 자, 어쨌든 지금은 일단 메쉬 스무드를 좀 감춰 놓은 상태에서 스킨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스킨 모디파이어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요, 본을 추가를 해야겠죠. 본을 추가를 하는데 어떤 본들인지 헷갈리죠. 간단히 네임 셀렉션을 걸어주고요, 선택만 해주면은 자동으로 아까 선택했던 본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에디트 엔벨롭 상태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내가 선택한 엔벨롭들이 어떤 식으로 현재 적용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투명 상태로 놓겠습니다. 반투명보다는요, 현재 이 오브젝트는 커스텀한 쉐이더가 적용된 상태인데요.
커스텀 쉐이더를 잠시 여기다가 그 스포이드로 뽑아 놓고요. 스킨 작업에 좀 편리한 그런 재질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커스텀 쉐이더의 경우에는 그 스킨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색깔이 잘 안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색깔이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는 커스텀 쉐이더 상태에서도 뭐 얼마든지 그 작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좀 더 보기 편리한 그 재질로 변경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이 바깥의 본을 충분히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이 엔벨롭들 역시 충분히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바깥 오브젝트를 애니메이션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서 갑니다. 하지만 굉장히 보기 흉한 모습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다리가 꺾이면 안 되겠죠. 자, 이것들을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는 상태인데요. 자, 그쵸? 근데 이제 스킨 조절은 스킨 모디파이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관절을 보려면 스킨 모디파이어 밖에서 나와서 관절을 움직여 봐야 된다는 점은 매우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킨 모디파이어 안에서만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임 슬라이더에다가 애니메이션을 걸어서 캐릭터가 관절이 가능한 모든 움직임을 움직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둔 그 관절 테스트용 BIP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관절 테스트용 BIP 파일이고요. 요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지멋대로 Z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Z를 꺼주고요. 여기서 관절 테스트를 불러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움직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스킨 모디파이어 상태에서 관절을 움직여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이 어딜까요? 이 부분을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발목 부분인데요. 발목 부분에서 지금 그 발과 종아리 부분의 엔벨롭이 굉장히 많이 겹쳐 있죠. 이 부분을 그 엔벨롭을 조정을 해서 트위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로우 폴리곤 작업에서는 버텍스를 일일이 수동으로 지정을 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엔벨롭 방식의 장점도 있는데요. 엔벨롭 위주의 작업 방식에서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 하이 폴리곤 작업에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여러가지 체형이 다른 캐릭터에게 동일한 엔벨롭 세팅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빠르게 그 반복되는 여러 오브젝트에게 세팅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 설명에서는 수동으로 적용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이트 테이블을 열고요. 선택된 버텍스만 보게 하고요. 그 관련된 본만 보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버텍스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 Show No Envelope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발목 이하의 모든 버텍스는 현재 그 R풋의 본이 선택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웨이트 툴에서 1을 100%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본에는 0의 값이 들어가죠. 그리고 어드밴스드 파라미터에서 리무브 제로 웨이트를 해주면은 그 불필요한 본들과의 관계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역시나 요 버텍스를 리셋을 하게 되면 아까 원상태대로 돌아가겠죠. 다시 1 지정을 해주고 리무브를 해주면 똑같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앞꿈치에 사용된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꿈치 본을 선택을 하고 100%를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에 사용될 버텍스들을 선택을 해주고 종아리 본을 선택한 뒤에 100%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무브 제로 웨이트를 걸어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서 애니메이션을 잠깐 볼까요? 발목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앞꿈치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무릎 부위는 아직 작업을 안 했으니까 이 부분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좀 나중에 작업을 하고요. 자, 애니메이션을 키보드 단축키로 앞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 발목 부위에서 발목 부위가 현재 위아래로 100%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래쪽 본에다가 약간 25% 정도 할당을 해주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연동이 되겠죠. 그리고 앞꿈치에서 요게 약간 이제 중간 완충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버텍스인데요. 이 버텍스가 지금은 100% 앞꿈치로 할당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50% 정도 노란색으로 변했죠. 50% 정도 발본에다가 적용을 해주면은요, 이 부위에서 꺾일 때 조금 더 부드럽게 꺾이겠죠. 그런데 꺾이는 상황에서 요 본들이 너무 정직하게 발을 따라가기 때문에 요 버텍스가 앞꿈치를 약간 0.1 정도를 따라가게 하면은 이 정도 움직이겠죠. 이 정도의 움직임이 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얘가 지금 0.5, 0.5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0.5, 0.5를 버텍스를 3개를 선택을 해준 뒤에 풋 쪽으로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약간 풋이 아니라 토 쪽으로, 토를 늘려주는 밸런스로 바꿔주면은 조금 더 이런 이제 자연스러운 앞꿈치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꺾었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발을 이렇게까지 꺾을 일은 없겠지만 지금 아래쪽에 있는 요 버텍스 역시 너무 뻣뻣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않은데요. 이 부분 역시 앞꿈치본, 현재 앞꿈치본이 선택되어 있는데 앞꿈치본을 약간 0.1 정도만 따라가게 하더라도 상당히 조금은 더 아까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상태가 됐는데요. 0.1보다는 0.2 정도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 버텍스 역시 발본을 선택을 해서 이쪽에다 0.25 정도를 따라가게 해주면은,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부드러워졌죠. 아까보다는 0.25는 좀 너무 많이 따라간 것 같다 싶으면은 약간 비율을 줄여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발 앞꿈치의 조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바꿔볼까요? 무릎에서는 어느 프레임에서 무릎이 움직이냐, 여기죠. 이 프레임에서 무릎 테스트가 가능하죠. 그런데 무릎에는 본이 2개가 있습니다. 무릎 쪽이라기보다는 허벅지에 본이 2개가 있는데요. 요게 사이 트위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이 본이 있고요. 2개가 엔벨롭이 2개가 비슷한 위치에 있죠. 요 2개의 엔벨롭은 실제로 본 형태로 봤을 때는 박스로 전환을 하고요.
안쪽에 있는 트위스트 본과 바깥에 있는 바이패드에 해당됩니다. 이거를 일반 모양으로 전환해 보면은 이게 이제 R 사이고요. 요게 R 사이 트위스트인데요. 요 두 개 모두 박스로 바꾸고 다시 아까 이제 요 스킨 모디파이어로 돌아오면은 그 트위스트본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트위스트본은 그 이제 요쪽 버텍스에 주로 100%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본이 이런 트위스트 움직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 움직임을 할 때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트위스트가. 예, 그 역할을 하는 본인데요. 다시 스킨 모디파이어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사이 트위스트 본에는 이쪽 버텍스들이 100%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적용이 됐죠. 그리고 리무브 제로 웨이트를 걸어주고요. 그리고 이쪽 버텍스는 사이에 트위스트에다가 얘를 전부 걸어주고요. 리무브 제로 웨이트를 해준 다음에 다시 이쪽 허벅지 R 사이죠. R 사이에다가 0.5를 걸어줍니다. 즉 요 중간에 있는 버텍스는 트위스트 본에도 영향을 받고 일반 허벅지 본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쪽 버텍스들은 허벅지 본에 100% 영향을 받도록 세팅을 합니다. 리무브 제로 웨이트를 해주면은 간결하게 나오죠. 이렇게 딱 영향을 받는 본과 선택된 버텍스만 보이는 이유는 이 옵션과 이 옵션의 원인으로 이렇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그 버텍스의 경우에는 일단 그 허벅지에 100% 적용을 해주고요. 리무브를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종아리 본에다가 0.5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허벅지 0.5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무릎을 움직여 보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제 오른쪽 다리는 전혀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왼쪽 다리가 지금 작업을 하는 상태인데요. 너무 이제 정직하게 따라가는 버텍스들을 조금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요 버텍스, 다음 요 버텍스, 요 버텍스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종아리를 100% 따라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쪽 허벅지 본을 선택을 해주고요. 0.25 정도를 허벅지에다 할당을 해주면은 약간 덜 따라가죠. 근데 이제 그 정도는 다시 선택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아까 상태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허벅지의 비율을 조금 높일수록 이런 식으로 보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허벅지 본과 종아리 본 두 개만 가지고 무릎을 만들기 때문에 요 무릎 중간 부위에서 캔디랩 현상이라 그래 가지고요. 부피가 쭉 쭈그러드는 부피가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중간 완충 역할을 해주는 헬퍼본을 만들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좀 힘든 부분이고요. 가능한 요 블렌드 웨이트를 적절한 비율로 지금은 그냥 뭐랄까요, 절충을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요 무릎 앞쪽의 버텍스가 완전히 최대한 구부렸을 때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요 비율을 바꿔줌으로써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 상태에서는 한 이 정도 위치가 적절한 위치로 보이고요. 역시 요 버텍스 역시 이쪽 이 정도 위치가 더 적절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 버텍스 역시
한 요정도 위치가 더 적절하고요. 예, 무릎 안쪽 버텍스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이렇게 접히죠. 근데 이제 허벅지 안쪽에 요 버텍스가 이제 너무 100% 단단하게 있으면 안 좋으니까 조금 이제 종아리를 따라가게 할까라고 해서, 만약에 그 종아리 본에다가 요 버텍스를 0.25 정도 넣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캔들의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부피가 쭈그러들게 됐죠. 그러니까 허벅지가 그 얇아지는, 접히면서 허벅지가 얇아지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그 느낌은 요 0.25를 줄이면 줄일수록 원래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약 조금이라도 종아리 쪽에 할당을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예, 부드럽게 연동이 되지만 그 요 한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진 값은 없고요. 그 각자 그 적절한 어떤 값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헬퍼본과 여러가지 근육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엉덩이에 대한 그 엉덩이를 제어할 수 있는 본도 없는 상태인데요. 그 관절이 꺾이는 각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다시 말해서 관절의 회전 한계가 심할수록 어떤 그 기존의 관절만으로는 그 커버하기 힘든 그런 각도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단한 설명이므로 그런 중간 본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위스트 부위에 대한 어떤 세팅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이제 엉덩이 쪽이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하는 세팅인 것 같고요. 트위스트는 다리 트위스트가 그렇죠? 여기가 트위스트가 되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 엉덩이, 특히나 이제 엉덩이 부위 그리고 어깨 부위가 가장 인간의 그 스킨 중에 그 복잡한 그런 부위이고요. 지금 이제 짧은 동영상에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히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그 대표적인 관절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과 어떤 발목 위주로요. 나머지 부위는 각자 그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저렇게 세팅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팔목 트위스트까지만 좀 더 설명을 해야겠는데요. 팔목 트위스트 전에 이제 손가락도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의 경우에는 아니죠. 지금 이제 오른쪽 위주로 했으니까 오른쪽 손가락을 먼저 해야겠죠. 지금까지 된 상태에서도 그 스킨 미러 상태에서요, 왼쪽에 있는 그린 투 블루 버텍스로 복제를 하게 되면은요, 그 왼쪽에 있었던 세팅이 똑같이 오른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 파란색 본에는 현재 앞꿈치 애니메이션이 없네요. 그쵸? 아까 무릎이 이쪽에 상태가 안 좋았던 게 지금 해결이 됐죠. 자, 이제 그 손가락과 손목 트위스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손가락과 손목 트위스트는 어디에서 애니메이션이 됐느냐를 찾아보면은 여기 있네요.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선택된 그 버텍스를 기준으로 화면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현재 선택된 버텍스를 중심으로 화면이 돕니다. 요게 아니라 그 셀렉션 센터가 만약에 디폴트 값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자꾸 버텍스가 화면 밖으로 벗어나죠. 근데 이제 셀렉션 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요 옵션이어야 되죠. 이 상태에서는 내가 선택한 버텍스를 중심으로 뷰포트를 돌려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요 손가락의 경우에는 요 버텍스, 그리고 요 버텍스들이 모두 요 본에 100%로 세팅이 됩니다. 나머지 다 0이 되고 요 본에만 다 1이 됐죠. 이 상태에서 리무브 제로를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런데 요 버텍스와 요 버텍스는 그 위쪽 손가락 본에 제어를 받아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요 버텍스를 0.5를 0.5가 아니라 1이죠. 예, 1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버텍스와 요 버텍스는 0.5 정도로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윗본과 아랫본을 동시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버텍스는 윗본에 100% 영향을 받게 하고요. 자, 그리고 요 버텍스는 손바닥에 100% 일단 영향을 받게 해준 뒤에 약간의 숫자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구부리게 됐을 때 기존에 아래쪽 손가락에도 약간의 0.1 정도 영향을 받는다면은 요만큼만 따라가겠죠. 0.1의 영향력을 크게 해주면 해줄수록 연동이 좀 더 많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손가락에서는 기본적으로 100% 위주로 세팅을 해주는 이유가 안 그러면 손가락의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 손가락이 요 버텍스가 아래쪽 손가락에 0.5씩 연동을 받는다 그러면은 얇아지는 현상 보이시죠? 여기 역시 캔디랩 현상이 생긴 건데요. 이거는 아래쪽 본의 영향을 덜 받을수록 원래 두께, 즉 위의 본만을 그대로 100% 따라가게 하는 세팅이 되어야지 손가락의 두께가 유지가 됩니다. 자,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 손가락이 아까 엔벨롭의 영향을 받아서 엉뚱한 본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100%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은 쉽게 해결이 되고요. 지금 뭐 버텍스를 찾다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버텍스가 복잡하게 밀집되어 있고 꾸여 있는 부분에 어떤 웨이트 값 조절을 엔벨롭만으로 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부분의 버텍스가 아까 설명이 좀 덜 됐네요. 요 버텍스는 지금 위에 본과 아래 본을 동시에 참조하도록 0.5씩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약간 얇아지겠지만 손가락 부위에는 본을 요 버텍스에 가깝게 밀어놨기 때문에 크게 쭈그러드는 현상이 다소 덜한 부위입니다. 자, 그리고요, 손목 트위스트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손바닥 본인데요. 손목 트위스트가 여기 있네요. 여기요. 예, 손목 트위스트는 다시 스킨 모디파이어에서 빠져나와서요. 메쉬를 잠깐 숨기고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자, 손목 트위스트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 본은 손목 트위스트 본인데요. 아까 이제 트위스트 본 설명할 때 보셨듯이 손바닥이 트위스트 될 때는 따라가고요. 대신에 이제 하박 본은 안 움직이죠. 트위스트 상황에서는. 그리고 구부러질 때는 트위스트 본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딱 그 역할인 거죠. 다시 박스 모드를 바꾸고요. 이것도 약간의 팁인데, 박스 모드 전환은 단축키로 해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상태에서요, 여기에 잘 보면은 엔벨롭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하박이고요. 또 가까이 가서 봤을 때 요 놈은 트위스트 본이네요.
예, 조금 더 삐져나온 게 트위스트네요. 자, 이 상태에서 버텍스가, 자, 트위스트 테스트 위치가 여기죠. 자, 버텍스가 이거를 이제 박스 모드로 전환을 하는 게 좋겠네요. 요 버텍스, 요 버텍스, 요 버텍스, 요렇게 이제 손목 관절 부위가 이렇게 한 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손바닥 부위의 버텍스는 일단 손바닥 본에다가 100%를 걸어줍니다. 나중에 조금 튀킹을 할 때 하더라도요. 그리고 요 손목 트위스트 버텍스는 이쪽 손목 트위스트 본에다가 일단 100% 할당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버텍스 역시 이 손목 트위스트에다가 100%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버텍스는 손목 트위스트에 100% 할당을 했다가 하박본이죠 현재. 예, 하박본에다가 0.5씩으로 나눠주는 형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버텍스가 이쪽 버텍스가 일단 하박본에 100%로 일단 할당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튀킹을 할 때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이제 100% 위주로 세팅을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쪽 버텍스는 지금 손목 트위스트에 100%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약간 하박에다가 0.25 정도 되돌려 주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기본적인 바이패드 트위스트를 한 개만 쓴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비틀림인데요. 왜냐면 바이패드 트위스트를 하나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손바닥의 트위스트 각도를 50%밖에 안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틀림이 발생하죠. 이 부분은 손바닥 본에다가 약간 따라가는 설정을 해줌으로써 조금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쪽 트위스트가 트위스트 본을 너무 많이 따라가네요. 이만큼 선택해서 트위스트를 좀 덜 따라가게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쪽이 그렇게 되면은 봅시다. 손바닥이 트위스트 될 때에 문제없이 트위스트 본이 제 역할을 해주고요. 다음에 손바닥이 구부러질 때는 트위스트 본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트위스트 본을 적절히 세팅하지 않은 오른쪽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구부러지게 되는 거죠. 이런 증세를 피하기 위해서 트위스트 본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트위스트 본 역시 바이패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트위스트 본을 하나만 썼고요. 아니면은 바이패드에서 제공하는 손목 트위스트 본을 10개를 전부 다 열어둔 다음에 그 중에 맨 끝에 있는 트위스트 본 하나만 사용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아까 손목 부위가 조금 더 적절한 세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대부분 응용 내지는 약간 좀 고급 코스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좀 가장 기본적인 세팅 상태에서 좀 가장 적절한 뭐랄까요, 타협을 하는 정도의 세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요 손바닥이 너무 좀 뻣뻣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하박이죠. 하박에다가 한 0.25 정도만 넣어주더라도 조금 부드럽죠. 이 상태에서요. 언더를 하고요. 하박에다가 넣으면 안되죠. 트위스트에다가 넣어야죠. 0.25 정도를 넣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발목이 꺾이게 됩니다. 만약에 요 버텍스가 이제 손바닥을 0.5 이렇게 따라가게 한다가 되면은 트위스트 상태에서 좀 이상한 어떤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0.25냐 0.5냐 뭐 이런 비율은 딱 정해진 값은 없고요.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값을 계속 찾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요 스캐닝 작업의 어려움이랄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요 캐릭터는 어떤 스캐닝을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가 꽤 많이 진행된 어떤 폴리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이 캐릭터 메쉬 폴리곤 구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본의 위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작업자의 해부학적인 지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스킨 웨이트가 잘못 들어간 건지 이런 네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이게 이걸 예를 들면은 스킨 웨이트만 계속 고쳐댔는데 사실 문제는 뭐 메쉬 구조가 잘못된 게 원인이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 뭐 원인이 뭐 본의 위치가 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매우 많이 중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세팅이 다 완료된 캐릭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든 스캐닝과 리깅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이 캐릭터는 리깅이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필요한 이제 요소들은 좀 숨겨놓게 되면은요. 아까 설명할 때 없었던 이제 수많은 어떤 리깅 요소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가슴의 흔들림도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들어갔고요. 얼굴 표정을 위한 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선 제어를 위한 이 캐릭터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제어를 하기 위한 오브젝트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캐릭터가 다른 곳을 바라보죠. 그런 이제 세팅들이 다 됐는데요. 기본 아까 이제 설명했던 각도가 심하게 꺾이는 관절에는 중간에 도움을 주는 본들이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그런 본들이 모두 다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손목 트위스트 본이고요. 무릎에도 그런 이제 본이 설치가 됐고요. 이제 허벅지가 떨리는 목적의 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이제 글로벌 스프링이 현재 작동 중이다라는 어떤 커스텀 파라미터도 연결이 된 상태고요. 이런 이제 고급 단계를 설명하려는 지금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정도의 추가 본들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실제 게임 데이터에서 이 정도로 하이폴리곤에 이 정도로 이제 충분한 본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캐릭터 리깅이나 세팅의 경우에는 좀 실험적으로 만들어 봤던 세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평균 대위를 올라가는 요건 모션 캡처 데이터를 어떤 이제 프리로 풀려 있는 모션 캡처 데이터를 불러다가 약간 레이어 작업을 통해 바이패드 레이어 작업을 통해서 조금 손을 본 케이스인데요. 콜랩스를 좀 하면 더 빨라지는데요. 자, 키가 모션 캡처 데이터답게 키가 굉장히 촘촘하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없애고
예, 여기 이제 표정 리깅을 할 때 그 볼도 이렇게 부풀어 올 수 있게 세팅을 했었는데요. 머리카락 리깅을 좀 하기 귀찮아서 예, 그냥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걸어버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냥 적당히 예,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점프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예, 얼굴도 깜빡깜빡이고요. 예, 저건 예, 밑에 저 글씨는 이제 제가 활동하는 카페 내용인데요. 그냥 애니메이션을 보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보면은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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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애니메이션이 아까 이제 관절 테스트를 했던 그 애니메이션을 한번 불러와 볼까요? 지금 이제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인데요. 아까 관절 테스트.pip 파일을 불러와 보면은